저는 아까 얘기 나오다가 그 10% 정도는 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부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 지부장님들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또 지부장이 너무 꼰대야 막. 케이슈 씨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아, 그래요? 네, 케이슈 씨에 기대한 역할이나 아니면 케이슈 씨를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은데요. 때로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하고 때로는 플랫폼 같은 역할도 하고 어떨 때는 NGO들의 엄브렐라 조직처럼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리가 되기도 하고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도 현장에 그 수요가 있고 또 현장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 있고 NGO와 또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지역사회가 있기 때문에 케이슈씨가 지역사회와 NGO와 이 사람들 중간에서 이 세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봉사단 사업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이제 규모로는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고요. 해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해외 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고 또 그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한국에 있는 NGO들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죠. 이제 개별적으로 NGO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NGO에도 봉사단을 보내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기 시작해서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 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봉사단이 이제 현장에 이제 케이슈씨를 통해서 파견된 지는 약 15, 1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견된 단원이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15년 동안?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선발해놓고 네, 교육하다가 못 갔는데 2019년도에 나간 단원이 한 350명 정도 되고 한 30여 개 국가에 한 80여 개 NGO 사업장이 파견을 가셨죠. 그래서 저희 NGO 봉사단으로 파견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은 20, 30대 청년들 이 분야를 좀 탐색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이 봉사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체 그 파견되시는 분들 중에 항상 7, 80% 정도는 20, 30대 청년들이시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7, 80%는 대학생 분들이 휴학을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1년씩, 2년씩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하시고 최근에는 시니어 분들이 조금씩 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제2의 좀 인생을 현장에서 은퇴 이후시면 한 60, 70대 70대도요? 80대에 계신 분들 80대군요. 저희는 연령의 제한은 없어서 우와.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보통 한 10% 정도 현장에 파견을 가시는데 이제 각자의 이제 동기는 정말 다양해요. 저희가 가시는 분들의 동기를 조사해 보면 정말 타문화 경험이 궁금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진로의 어떤 탐색 그리고 뭐 제2의 인생, 뭐 자신의 신념과 가치, 뭐 갭이요 다양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일단 현장에 이제 주로 이제 NGO의 그 지역 사회에 들어가셔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시든 그곳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하는 NGO들을 먼저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NGO들과도 저희가 교류를 하고 이 현장에 필요한 역할이 뭐냐, 어떤 사람이 가면 좋겠냐 이런 준비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NGO의 그 단원을 직접 뽑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래서 기관과 잘 맞는 또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NGO도 이제 그 파견되신 단원에게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시지만 저희 기관이 선발된 모든 단원들을 다 이제 모아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주 동안 합숙 교육을 집체 교육 엄청 집체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 집체 교육은 뭐 막 이런 군대식 같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300여 명의 단원들이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고 현장을 생각해보고 서로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또 성장하고 교류하고 또 다양한 주제들의 네. 공부들을 하면서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두노함, 현장에 가서 하는 동안 패키지지 말자. 그래서 잘 준비돼서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2주의 시간 같이 이제 보내고 저희도 다 같이 합숙하거든요. KCOC 스태프들도 이제 보내드리는데 보통 가시기 전에는 이런 생각 계세요. 내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잘 도와줘야지.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위대한 갖고 일을 할 수 가시지만 있을 것 같은 네. 포부가 있으시죠. 네.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내가 그렇죠. 어떤 지구촌의 어떤 이 발전에 내가 기여하고 그러나 보통 현장에 가서는 내가 얼마나 무지랭이 같은 존재인지 옆에 있는 현지 지역 아줌마의 도움이 없다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렇죠. 아주 네.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저도 그렇지만 태풍 한번 크게 맞으면 인생을 되게 반추하게 돼요.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같이 이재민 아니라 돼서 이재민 돼서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가장 약자는 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도움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고 그러면서 1년간 현장도 기관도 단원도 좀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나. 가시기 전에 굉장히 이제 의욕이 넘치시고 다녀오시면 되게 겸손해져서 돌아오시고 그래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제 뭐 힘들었던 경험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뭐 늘 좋진 않으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도 있으시고 한 10% 정도는 중간에 돌아오세요. 끝까지 이제 완수를 못하시고 10% 정도는 중간에 이제 중도 포기하시고 포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90%는 그 위기를 넘고 끝까지 완수하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오시는 단원들과 저희가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사후 프로그램을 네,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도 사람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도 사람 때문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얘기 나오다가 그 10% 정도는 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부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 지부장님들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지부장이 너무 꼰대야 막 둘러싼 환경이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정말 그냥 물리적인 환경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갔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현장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00% 10% 펼쳐지지 않죠. 10%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아오는 10%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좀 한계점을 느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걸 또 알고 있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돌아오시는 분의 대다수는 갈등, 그러니까 사람 문제, 이제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를 때. 기대치가 달라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과 NGO와 단원 모두의 기대가 사실 딱 맞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원은 정말 내가 가서 매일 현장에 가서 어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실 수도 있고,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수증 붙이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은 와서 우리랑 같이 뒹굴면서 하자. 근데 어떤 단원들은 에어컨 없어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덥긴 더우니까요. 그렇죠. 동남아가. 네네. 그런 이해가 다를 때 이제 뭐 조율을 하고 소통을 맞춰가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는 가끔 그 조율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지부장님이나 뭐 NGO와 뭐 단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장과 또 단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절반이고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과 너무 다를 때 1년을 있긴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한 350명 단원이 19년도에 나가신 분들이 20년도 초에 다 중도에 들어오신 거죠. 19년도 파견 단원은 종료 시점에 들어오셨고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19년도 하반기에 가셨거나 2020 봉사단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못 나가시거나 나가신 거고 못 네. 나오셨거나 돌아오셨거나. 네. 그래서 저희 그때 굉장히 사실 급박했었어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 단원분들을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결정을 막 금박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할 때 그땐 초반이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공항이 실시간으로 닫혔거든요. 예를 들면 우간다 같은 경우는 뭐 다음날 낮 12시에 뭐 공항 폐쇄 이래서 저기 지방엔 단 새벽에 깨워가지고 급히 짐 싸고 비행기 막 저희가 돈을 공중에 뿌리면서 왜냐면 와. 항공이 너무 비싸니까 뿌리면서 당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다 데려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셨던 분이 모로코인 단원이 비행기가 계속 안 떠서 수도에서 며칠을 대기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4월 1일에 2020년 4월 1일에 이제 모로코 단원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거의 2020년 초반은 봉사단 담당하는 저희 KCC 부서는 진짜 긴급 사태였죠. 단원들도 돌아오고 나서 대기하셨거든요. 다시 현장에 네, 갈 수 갈수 있을지도 있을지도 모른다. 모르니까 맞아요. 3개월 대기하셨고 그다음에 파견 못 가신 단원도 다 3개월 대기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가 좀 힘들었죠. 지금처럼 길어질 줄 몰랐죠. 코로나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단원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현지에서 뭐 유아교육 쪽 교재를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다시 지원을 또 하셨더라고요. KCOC에서. 그래서 네. 그 지원 받아서 계속 온라인으로 맞아요. 유아교육 지원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하던데. 사실 저희가 그때 철수하면서 정말 현장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전 인류에게 닥쳐온 이제 위기인데 우리 살자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데려오게 하는데 결국에 이제 남겨두고 떠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자고 막 네네네. 하다가 그래서 단원들도 사실은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이제 현장에 본인들이 같이 활동했던 지역 주민들을 그냥 두고 인사도 나와야 못하고 부랴부랴 근데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왜냐면 또 단원들은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단원들의 그 사실 그 어떤 마음에 좀 슬픔이나 상실감이 있고 현장에 저희가 너무너무 그 죄송한 마음이 커서 다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현지에 계신 남아 계신 NGO 분들 다 온라인 연락해서 이제 상황도 확인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현장과 연대할 수 있을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현장의 피로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두 가지 활동 코에카에 제안해서 했고요. 하나는 원격 봉사 활동을 했어요. 네, 원격 봉사. 네네. 그래서 현지 여전히 이제 그 필요한 활동들을 한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뭐 연수를 하신 단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유아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보내시는 기관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진료 이제 이런 자문해 주시는 기관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원격 봉사들이 당시에 한 6개 기관과 함께 있었고 또 절반 정도는 현지에 남아 계신 교민들을 저희가 봉사단으로 모셔서 현지의 교민들이라 그러면 뭐 현지에서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그런 분들.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현지에 남아 계시는 교민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NGO들과 협력을 해서 그 NGO나 현지가 처한 새로운 위기들 코로나 때문에 해서 그 현지에 있는 뭐 르완다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도. 그럴 때 그분들이 이제 타자 치는 법부터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식량 지원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참여하시면서 처음으로 개발 협력에 참여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원격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 2달 정도 2020년 가을에 운영을 했었죠. 이제 자원봉사, 해외 자원봉사 이제 바로 재개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때요? 사실 현장의 수요는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뭐 아직 봉사단이 필요하십니까? 현장에 공백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공백을 메꾸셨나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드리기도 했고 두 가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좀 현지화의 과제가 있었죠.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의 조직이나 상황들을 재조정하신 기관들도 있으시지만 또 상당수의 기관들은 이제 그 공백을 충분히 메꾸지 못한 채 계속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또 갖고 계신 기관들이 계셨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회원단체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이제 봉사단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계신지라는 질문 드렸는데 네. 응답하신 기관의 한 80% 정도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이 어떤 이 파견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 또 그런 뭐 일종의 제한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관리가 되는 국가부터 백신을 아마 접종한 단원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파견 사업 자체는 재개가 될 것 같고요. 현장에 언제쯤 나갈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딱 명확하게 그렇죠. 이때 가능합니다라고 네, 단정하기는 불확실하죠.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하반기 안에 이렇게 좀 현장을 다시 보내기 위한 저희가 이제 착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원분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안전하게 큰 어떤 기여보다는 무사히 한국에 돌아오시는 거 이게 저희가 늘 항상 바라는 겁니다.